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그 이후에, 좀 이후에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조금 미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탄핵 선고 시간이 정해졌죠. 4월 4일 오전 11시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헌재에서. 그래서 결과는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직하게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내부 정보를 알고 계신 분 제외하고서는 뭐 누가 됐든 뭐 그냥 사실 뭐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거나 그런 케이스지, 진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은 정말 전재산 풀베팅을 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정치적인, 이게 좀 항상 그래요. 정치 이슈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내용이 주식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야,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막 주식이 맞냐?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뭐 좀 다양합니다. 뭐 각자의 생각이니까 존중을 하되,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강요를 하고, 그럴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주식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주식,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식은. 근데 이제 뭐, 어쩌니 저쩌니 내 편이 아니면 넌 적이야,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항상 결국 그 내가 뭐를 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먼저 우선순위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상 주식 채널에서 뭐 정치에 대해서 막 국가 뭐 어떻게 된다 막 이런 거는 사실 그거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런 거는 또 분명히 정치 관련해가지고 언급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쪽 가서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좀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아파요, 항상. 자,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선고는 보통 이제 판결 이후에 대해서 평범한 대부분 선고는 판결 이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이유들을 통해 해당 사건을 뭐 인용한다, 기각한다, 이렇게 이제 주문이라고 하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탄핵 뭐 이런 거를 인용한다 혹은 기각한다, 이렇게 선고 내리는 걸 마지막에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데, 요 순으로 이어지죠. 보통은 앞에서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저런 부분들은 좀 이거는 뭐 별로 해당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걸 모아서 인용한다, 기각한다, 결과 선고를 내려요. 주문이 이어지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있던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는 사건 심판 그 청구를 좀 이번 해당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한덕수 총리 때는 주문 먼저 결과 먼저 낸 거죠. 결과 먼저 나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다, 누구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다 하는 밝히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재판부 이게 재량이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고정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어떻게 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결국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죠. 이거.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덕수 총리 때처럼 뭐 결과 먼저 낼지, 아니면은 원래 평상시 일반 대부분 선고처럼 내릴지는 모르지만, 그 주문이 먼저 나온다면은 뉴스에 바로 대서특필이 쭉 되겠죠. 뭐 처음부터 인용한다, 기각한다 등 주문이 나오면은 대서특필이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솔직하게 별로 관심은 없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떤 거요, 내용, 이 결과를 어떻게 내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해당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은 뒤에는 관심이 없겠죠, 주식시장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뉴스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게 또 생방송이어가지고 뭐 인터넷 같은 것들,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뉴스 언론사들에서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생중계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보면서 실시간 매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자, 그래서 어차피 시나리오는 가장 크게 생각했을 때 두 개로 나뉩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 두 개로 나뉘어요. 1번은 뭐 이제 인용, 2번은 기각됐을 때, 이 경우의 수로 일단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기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각이 되면 어쩔까요?
당연히 조기 대선 테마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주르륵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할 거예요. 대신에 큰 흐름에서 다음 대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원래 뭐 2027년이다 보니까 그거 스케줄대로 갈지 아니면 임기 뭐 단축을 통해서 뭐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각 이후에 또 대선 관련주들은 또 뒤에 움직이는 구간이 있기는 할 거예요. 대신에 단기간에 급락은 하겠죠. 특히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한 종목들일수록 뭐 이런 식으로 하다 지금 저점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 뭐 2,000원, 1,000원 지금 이게 뭐 10배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많이 주가를 반납을 하겠죠.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둬야 되고 정리를 하면은 기각이 된다 싶으면은 조기 대선 테마는 하락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관련해서 대통령 관련주들 뭐 애니능률 같은 게 이제 인맥주로 갔다가 뭐 덕성도 보통 이제 부각되기는 하는데 지금 뭐 한동훈 관련주로 부각되다 보니까 최근에 애니능률 이게 이제 대통령 인맥주 그 저번 대선 때 가장 이제 대장주로 상승했던 종목이죠. 여기 요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정책 관련해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원전 쪽이랑 대왕고래 테마들 이런 것들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중에 체코 본계약 그거 이제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최근에 좀 뉴스가 잠잠합니다.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결과는 안 나와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랑 그다음에 이제 뭐 BHI, 우진엔텍, 우리기술 등등 좀 끼 좋은 애들 최근에 이제 좀 하락하면서 120선 주변에 걸쳐 있거나 거의 그 전 하락 구간, 바닥 구간에 또 밀린 종목들이 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반응할 수 있고 대왕고래는 이제 뒤에 5월, 7월 이때쯤 또 이벤트가 있기는 한데 요 관련 주들도 한 번씩 좀 반등을 꾀할 수는 있겠죠. 최근에 LNG 키워드로 갔다가 이제 화성밸브, 넥스틸 이런 것들 한선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그 키워드로 좀 엮으면서 움직였는데 주가를 좀 많이 반납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밑에 영역은 이전에 그 계엄 그때 해서 하락하고 요 구간은 그래도 좀 또 버티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화성밸브랑 한선 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요 애들이 보통 이제 좀 대표적인 대장주들이었죠. 넥스틸.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기각이 되면은 조기 대선 테마들은 일단은 좀 하락이라는 표현을 좀 넘어서 상승폭에 따라서 종목별로 갈리겠지만 급락하는 종목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리가 낮진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통령 관련주들은 반사 수혜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이랑 대왕고래 대통령 인맥주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지수가 조금 출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오니까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죠. 지수가 이제 좀 뭐 오늘 낙폭 구간에서 좀 돌리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쓱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선 테마 관련주들 상승이라 지수가 상승하는 오늘 이 시장의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 기각이 된다면은 그거는 그날 하루 지수에 대해서는 좀 출렁할 수 있겠죠. 대신에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 좀 지속성 있게 공포감을 이어가기보다는 어차피 인용이든 기각이든 확정이 나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막 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단발성 이슈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기각되면은 지수 그 이후에 뭐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니까 막 더 밀릴 거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실제로 뭐 그 뒤에 뭐 추가적인 액션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단기 공포감은 있을지언정 그 이후엔 또 다시 제자리 찾아가기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뭐 어디 그런 국가는 아니잖아요. 엄청 후진국 막 그런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잡긴 잡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우려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단발성으로 좀 출렁할 수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결국 세계 시황, 미국 시장 이런 것들이랑 좀 같이 또 엮여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뭐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가 틀렸니? 내가 맞았니? 그럴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자신이 매매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게 주식에서 중요합니다. 항상 그게 중요해요. 내 돈으로 내가 매매를 하는 거고 내 생각으로 내가 재료에 대해서 해석하고 시나리오 세우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주식 경험이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범용성 측면에서 이게 범용적인 이전의 데이터들이랑 했을 때 경험에서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 라는 내용이지 이게 100% 이렇게 움직일 거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신 분은 각자 또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에서 인용, 조금 더 중요한 케이스죠. 인용이 되는 경우인데, 우선 인용이 되면은 중요한 거는 조기 대선 60일 시간이 이제 주어지고, 조기 대선 일자가 그러면 이제 4월 4일 발표가 나오면은, 뭐 그냥 2달 하면은 뭐 6월 4일, 6월이 되겠죠. 6월쯤이 될 텐데, 6월 뭐 1에서 2주차, 뭐 이렇게 될 건데, 자, 일단 대선 테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선 테마, 인용이 되면 일단은 대선 테마 쪽에 힘이 실리겠죠. 실리는데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지율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인물들도 순환매가 돌 수는 있는데 우선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여당은 지지율 뉴스들을 통해서 이거는 뭐 리서치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뭐 한 10개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10개를 보면은 그 중에서 한 7, 8개는 누가 1위다. 이거를 베이스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막 리서치 기관 저거 다 사기다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세력들이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뭐 사기다 아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런 뉴스 키워드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1위로 언급되는 케이스가 김문수, 그리고 야당은 이재명, 뭐 독보적이죠. 뚜렷해요. 그래서 지지율 뉴스는 지금 이렇게 거의 포커싱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변수를 하나 좀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를 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좀 찾아봤을 때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포부 밝힌 적이 아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뚜렷하게 저 대선 출마할 겁니다 만약에 이어지면은 이렇게 포부를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2월 초 5일인가? 그 뉴스 뭐 그때쯤도 하나 뭐 있는데 현재 대선 출마 검토에 대해서 뭐 대선 출마 검토 생각 없다 이런 인터뷰성 제목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혹시나 과거에 그 반기문 유해 총장 이때 매매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앤코란 종목이 엄청 140원까지 갔네요. 2016년 요때 이것 때문에 좀 고통받으신 분들 꽤 많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이걸로 좀 크게 손실 본 분도 있고 한데, 지앤코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 주였는데 결국에 대선 출마 안 한다 해가지고 점화를 거의 2번 맞고 그 다음에 복구가 안 돼요. 종목이 뒤에 기술적인 반등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여기 뭐 8,000원, 9,000원에서 물린 분들이 이거 4,000원에서 손절 못 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100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좀 상패 또 들어갈 것 같은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선 테마예요. 대선 테마는 뭐가 됐든 지지율이 중요한데 지지율 플러스 대선을 출마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지죠.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예요. 이거는 좀 메인 리스크 기억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여당 같은 경우 관련주들을 봤을 때 상승률로 정리를 하면은 홍준표, 경남스틸, 휴맥스홀딩스 뭐 3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한동훈 관련해서 덕성 시리즈,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 주도 여기는 거의 불사조예요. 불사조 해가지고 안 무너져요. 뭐 항상 출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써니전자 뭐 대표적이죠. 그래서 요 인물들이랑 그 다음에 이준석, 오세훈 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뭐 정리는 뭐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문수 관련해서 대장주는 평화홀딩스, 세원물산, 그 다음에 대형포장 평화산업 요 정도. 근데 평화홀딩스가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이기는 해요. 그 다음 홍준표는 경남스틸. 최근의 차트들은 좀 비슷비슷하죠. 이슈가 크게 뭐 반응 따로 튀어나왔던 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준석은 대성창투, 삼보산업. 대성창투는 이재명 야당 대표 일자리 관련주로도 일자리 관련 말고서 벤처 기업 투자, 중소기업 투자 그런 걸로도 좀 엮일 수도 있고, 오세훈 관련주도 그냥 무난한 것 같고, 한동훈 관련주는 지금 대선 출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뭐 대선 출마를 하겠다 나온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율은 김문수 가장 좋게 나오는데
포부를 밝힌 적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출마 안 한다 라고 바뀌면은 좀 크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은 엄청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야당 대표 관련주 그냥 보면 돼요. 이번에 이제 무죄 나오면서 그 이후에 관련주들 그냥 힘이 쏠리죠. 엄청 쏠리죠. 그냥 대놓고 이슈가 나왔다면 상한가를 뭐 10대 종목씩 만들어버립니다. 그만큼 지지율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리서치 기관에서 투표는 실제로 해봐야 된다고는 하지만 웬만한 지지율 조사 뉴스에서는 그냥 이거 좀 해볼 만한데 느낌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거 기억해 두시고 조기 대선이 온다면 무엇이 시작될까요? 조기 대선이 온다면 그 이후에 뭐가 시작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대선을 위한 홍보들이 시작됩니다. 대선 홍보 해가지고 막 차량 돌아다니고 또 시끄러운 시즌이 오겠죠. 근데 거기서 주식시장과 가장 연관되는 거는 바로 정책 관련이에요. 정책. 이제 막 해가지고 내가 이런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정책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데 정책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뉴스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 시즌이 펼쳐지면은 그때 가서 이 인물들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냥 스쳐가면서 말하는 게 솔직히 많거든요. 그냥 스쳐가면서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세력들이 귀신같이 끌고 와가지고 야 주식시장에서 이거 관련주들이고 정책주다 하면서 엮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언급 하나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에 트럼프, 일론 머스크 언급 하나하나에 대해서 막 시황이 움직이고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고 하는 것처럼 대선 테마도 정책 관련해서는 그런 지지율 강한 인물들 언급은 재료로 바로 시장에서 반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새로 나오는 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지만 이전에 정리해뒀던 거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메인으로 내세웠던 게 지역화폐 기본소득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캐시랑 코나아이 요 종목들이 이제 좀 대표적이죠. 실제로 사업성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가 오늘 제가 뭐 때문에 엮였나 했더니 지역화폐 때문이군요. 해가지고 코나아이가 이제 보통 메인 사업 실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웹캐시 해가지고 지역화폐 키워드는 코나아이 웹캐시 보면 될 것 같고 공공주택 그런 기본주택 관련해서는 일성건설이 보통 압도적으로 독보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KD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얘는 좀 모르겠어요. 종목이 좀 무섭기는 해서 그래서 일성건설 얘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고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여당 야당 둘 다 엮여요. 누구 뚜렷하게 누구 언급이다 그 케이스는 아니고 그래도 둘 다 엮이기 때문에 꿈비, 아가만 컴퍼니, 제로투세븐, 삼성출판사, SAMG 엔터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리소프트랑 자 그리고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좀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냥 지역화폐 그 다음에 기본소득 요런 게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이재명 정책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과거에 언급했거나 푸시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책이 있죠.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또 힘을 더 실어줄 수도 있다 보니까 민주당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비슷해요. 신재생 에너지랑 그 다음에 이제 대북 관련해서 이제 또 그 대북 테마들 거기다 지금 대북은 좀 시너지를 이룰 수도 있는 게 트럼프라는 인물이 김정은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저는 북한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아요. 왜? 항상 뒤통수 치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핵 개발해가지고 뭐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침몰시키고 뭐 하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 통해가지고 민주당 정책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실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거랑 이제 새만금 정도까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북 관련해서는 카테고리가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일신석재 같은 경우 차트 좀 무난하게 또 버티면서 또 끌고 올라와요. 금강산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일신석재, 아난티, 펜스타엔터, 모나용평 정도가 있고 철도 관련해서는 한국종합기술, 부산산업 이전에 부산산업은 과거에 2018년 요때 가장 대장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때 부산산업 우가 있었나 싶은데 해가지고 대북 이슈 때
북한이랑 뭐 이제 철도 연결한다. 그 다음에 그게 뭐 러시아까지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철도 관련 키워드들, 종합기술, 부산산업, 대하TI, 푸른기술 요 정도, 국영 GNM까지. 자,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만약에 교류가 되면은 걔네들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현금, 캐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금강산이랑 개성공단은 가장 먼저 오픈을 원해요. 얘네들이 예전부터 그랬어요. 개성공단 뭐 폭파시켰던 거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개성공단 관련해서 신원, 인디F, 좋은 사람들, JST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그나마 보면은 종목이 좀 멀쩡한 건 신원, 그나마 멀쩡하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는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야 둘 다 엮이는 정책은 이제 뭐 저출산. 자,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제 이전에 중소기업 그런 키워드, 이게 오늘 이준석 관련주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중소기업 창투사 관련해서 대성창투랑 린드먼 아시아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투사,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뭐 항상 반복되죠. 오, 윌비스 최근에 밑에서 확 하고 또 올려놓기는 했네요. 윌비스랑 위즈코프, 에스코네, 플랜티네 등등 과거부터 일자리 키워드. 요것도 뭐 보통은 일자리 관련주는 근데 좀 야당 관련주로 좀 엮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엄밀히 말하면 여야 둘 다 엮이는 정책이긴 한데 그거 정도. 이민 관련해서는 이제 한동훈 관련주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요거 특수건설, 우원개발,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뭐 지하 통해 가지고 뭐 만든다, 지하 뭐 터널 뚫는다 이러면은 얘네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철도 뭐 등 지하, 이것도 야당 관련 정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외에 이제 새만금은 모엔지 종목 하나 정도. 얘는 뭐 솔직하게 종목이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새만금 키워드 하면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친구고, 그다음 태양광에서는 세력주들이 좀 몇 개 껴있기는 합니다. SDN이랑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둘 다 엮여요. 이 기업은 특이하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있고, 세력주는. 그 다음에 그 태양광 그냥 좀 등치 있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요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은 유니슨부터 CS 시리즈, SK 이터닉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 언급하거나 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선은 큰 틀에서 인용이랑 기각이 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하겠죠, 시장은. 그래가지고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그 4월 4일 오전 11시 뭐 생중계라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주문이 뭐 처음에 나와, 결과가. 그럼 내가 그걸 통해서 바로 접근을 할지, 아니면은 뒤에 좀 주문이 뒤에 나오고 앞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와,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유죄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무죄 유죄가 아니죠. 이쪽은 인용 나오는 거 아니야? 기각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전에 야당 대표 그때 무죄 나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갖다 이제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실시간 데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그거 꼭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조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인용으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결과가 이제 거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대선이 두 달로 타이트하게 좁혀지죠. 타이트한 기간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뭐 일정 구간들 이제 정고점이나 신고가 돌파 종목들 위주에서 추세를 노리는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인용이 나오면은 뭐 당연히 그날이 이제 슈팅이 나올 거예요. 인용이 나온다면은 시장에서는 이슈로 탁 하고 슈팅이 나올 텐데, 그 이후에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두 달이란 턴 사이에 조금 뭐 슈팅 주고 쪼쪼쪼쪼 좀 내려오는 그런 뭐 5일선이나 뭐 21선 주변 눌림 매매, 조금 뭐 대금, 거래 대금이 말라붙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 구간을 노려볼 건가, 그 정도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발표 이후 인맥주는 조금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상 이제 그 발표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정책주를 조금은 더 메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보통 이 대선 테마에 큰 사이클이 있거든요. 대선 테마에 큰 사이클이 인맥주가 처음에 가장 셉니다.
가장 강해요.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정책주들, 왜? 당연하겠죠? 정책 관련해서 막 홍보하고 표를 하나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난 이런 정책 할 거다 하면서 정책주들이 이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정책주 및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정책주만 움직이진 않는 게 결국 대선 테마에서 가장 메인은 인맥주이다 보니까 요거 플러스 인맥주들 기술적 반등,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제 대선 앞두고서 마무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클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매 사이클마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흐름상 인맥주를 원래 가장 먼저 부각시키고, 지금 인맥주는 실컷 움직이려 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관련해서 보면은 뭐 정책주도 움직이지 않았냐 싶을 수 있는데 인맥주들 상승률이 좀 확실히 화끈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정책주들, 그 다음에 인맥주들은 눌림에서 기술적인 반등,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대선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좀 불확실성 이벤트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드디어 나오기는 하네요. 그래서 뭐 각자 지지하는 방향이 다르시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 현재 결과는 저는 뭐가 나오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분명히 이제 좀 자신이 생각이랑 다르면 이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채널에서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좀 정치 관련한 분들한테 가서 거기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 관점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결국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좀 안타까울 뿐이죠.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뿐이 아니라 결국 무언가를 일을 할 때 그 공과 사를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결국 주식할 때는 주식 관점으로 봐야죠. 내가 어디를 지지하고 그런 거랑 반대로 돈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더 중요하니까 우선은. 그래서 좀 이게 항상 주식 시장에서 또 정치를 빼놓을 수는 없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뭐 각자 생각하시는 바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저는 일단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기각, 인용 이렇게 좀 흐름을 생각을 해 둘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